자, 오늘은 인비전에서 앱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수업을 할 텐데요. 먼저 어떻게 앱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는지 인비전에서 쉐어 링크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자, 인비전 로고가 뜨면서 이렇게 로딩 페이지가 방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됐고요. 보시면 탭 모양의 동그라미가 뜹니다. 커서가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에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링크 걸어놓은 데는 이쪽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스크롤링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스크롤이 되고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현재는 요 홈 버튼을 누르면 홈 페이지 스크린으로 가고요. 홈 스크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누르면 메뉴, 그 다음에 메뉴가 슬라이딩 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클로즈 X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사라지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비전으로 사인인,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지금 처음 인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직 요 부분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보시면 요 아마 3개의 이렇게 판넬만 보일 겁니다. 그 프로토타입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먼저 아까쯤에 처음 보여줬던 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선택해서 뷰 스크린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프리뷰 모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걸어놨던 히트 에어리어에 링크가 걸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돌아가서 이렇게 인비전으로 돌아가서 프로토타입에서, 자, 이제 만들었던 거를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 아시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컨펌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 사라진다. yes 하면 이제 모든 게 사라지고, 인비전은 처음에 사인인을 하면 프리로 오직 한 개의 프로토타입만 만들 수 있고, 1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 페이먼트에 가입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프로토타입, create new 프로토타입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그 다음에 자신이 작업한 이전에 설명했던 스크린 사이즈에 맞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이름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로 하시고요. 뭐 포트폴리오 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거는 아이폰이니까 아이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get started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나고요. 이건 Sync Your Project 해가지고 플러그인을 다운받으면 스케치라는 소프트웨어와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로 같이 싱크, 동기화시켜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직접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드래그 앤 드랍하고, 여기 보면 여기 Browse Your Files라고 있죠. JPEG, PNG, GIF, or Browse Your File. Browse Your File을 클릭하시고, 아까 다운받았던, 그다음 우리가 만들었던 스크린 4개를 Shift 키를 이용해서, 아니면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열기를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죠. 근데 보시면 여기 하나의 빈 스크린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인비전에서는 이거 스마트폰 이 화면을 스크린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린 위에도 써있죠. 스크린이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꼭
용어가 하나의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로딩 스크린이라고 있죠. 셀 로딩 스크린. 그래서 사실은 이 로딩 스크린을 이렇게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스크린은 이렇게 위에 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딜리트 하겠습니까? 예스, 딜리트 누르고요. 좀만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 스크린하고 이렇게 메뉴 스크린하고 이렇게 스크롤 스크린이 나오죠. 자, 그래서 셋업 로딩 스크린은 클릭하시면 아까 침하고 똑같이 로딩 스크린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딩 스크린을 그리고 열기 하면 이제 자동으로 로딩 스크린이 나오고, 자, 참고로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도 합니다. 나오고 이렇게 4개의 스크린이 최종적으로 인비전에서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처음 이 홈 뷰 스크린을 누르시면 이 식으로 처음에 로딩 스크린이 뜨면서 이렇게 홈 스크린이 보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뷰 스크린 하면 로딩 나오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꼭 홈 스크린 아니면 메인 스크린 처음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로딩 스크린이나 스플래시 스크린, 인트로 스크린을 빼고 그 제외한 스크린 하면 이렇게 로딩 스크린이 프리뷰 되고 사라지죠. 그래서 로딩 스크린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되고요. 지금은 어떠한 링크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대신 왼쪽, 오른쪽 요 버튼을 누르면 좌우로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스크롤링 페이지 가면 기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뷰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바로 빌드 모드라고 그래서 크리에이트 핫스팟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핫스팟. 이거는 커맨드 모드, 이거는 인스펙트 모드, 그 다음에 히스토리 모드고요. 그 다음에 소셜 쉐어, 그 다음에 업로드 스크린스,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스크린 스테이투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쉐어 버튼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버튼은 많지 않습니다. 요 버튼, 프리뷰 버튼, 빌드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요 설정 버튼, 그 다음에 쉐어 버튼, 그 다음에 업로드 스크린스, 요 정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인비전은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아이폰 템플릿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폰을 쓸 건지 이 설정 컨피규레이션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 좀 화면을 키울게요. 그럼 아이폰 6, 8, 그 다음에 6, 8 플러스 5부터 4까지 화이트 블랙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제작하고 저희가 불러온 거는 아이폰 7 플러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화이트를 일단 해주겠습니다. 해주고요. 여기 스테이터스 바가 있죠. 보시면 이게 저희는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를 안 보이게 해서 저장했는데 인비전에서는 이렇게 스테이터스 바가 보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My Design Starts Below the Status Bar는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죠. 왜냐면 스테이터스 바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외하고 가져왔다면 요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스테이터스 바까지 감안해서 디자인했다면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는 트랜스퍼런트 하면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밑에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씨는 흰색, 바탕화면은 검은색,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흰색 아니면 검은색.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그라운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포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를. 자, 그래서 흰색 또는 검은색 백그라운드를 아니면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하이드 스테이터스 바인데 이거는 하이드 스테이터스 바를 누르면 워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제작해 보면 하이드 스테이터스 바를 눌러도 데스크탑에서만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만 하이드 되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나중에 인비전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동그해서 보시면 이 스테이터스 바가 하이드 안 되니까 기존의 인비전의 스테이터스 바는 계속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A 플러스 화이트로 다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바 세팅해주고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침보다 커진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1차적으로 이렇게 보이겠고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빌드 모드를 통해서 인터랙션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빌드 모드를 사용해서 핫스팟을 만들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빌드 모드 핫스팟은,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침에 초기 화면에서 봤듯이 이거를 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그 스크롤 페이지로 가고, 자, 이 부분을 누르면 메뉴가 슬라이딩에서 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인터랙션이 가능한 걸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드 모드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뭐다? 핫스팟이라는 거예요. 핫스팟의 용어를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빌드 모드를 선택하고요. 자, 빌드 모드를 선택하면 아까 있던 이 스마트폰 이 없어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픽스드 헤더가 있고 픽스드 푸터가 있죠. 만약에 픽스드 헤더를 하면 이렇게 커지면서 요 사이 경계가 나오죠. 크게 해서 이 픽스드 헤더를 해놓으면 요 부분은 안 바뀌고 요 아래 내용만 바뀌어서 보여줍니다. 픽스드 헤더를 해놓으면, 자, 일단 픽스드 헤더를 했는데요. 픽스드 헤더를 이렇게 맞추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픽스드 헤더가 여러분들 스테이터스 바랑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하고 합친 높이죠. 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아까 전에 저희가 3배를 했잖아요. 스테이터스 바는 20이고 내비게이션 바는 44예요. 합치면 몇이죠? 64죠. 합치면 64입니다. 64를 3배 곱하면 192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줘. 여기서 인비전에서 정확하게 픽스드 헤더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92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헤더가 픽스가 된 겁니다. 푸터는 지금 없으니까 안 해줄게요. 자, 이제 픽스드 헤더를 해주시고, 자, 여기 보면 클릭 앤 드래그 투 크리에이트 핫스팟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부분을 제외하고 조금은 넓게 손가락으로 탭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윈도우가 뜨죠. 링크 투 해서 셀렉트 데스티네이션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불러온 스크린들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스크린을 선택해 주고요. 다양한 제스처가 있죠. 자, 어떻게 손가락을 사용하면, 인덱스 핑거를 사용하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탭을 해놓고요. 더블 탭은 더블 탭이겠죠. 스와이프 라이트, 스와이프 레프트, 스와이프 업, 스와이프 다운도 있으니까 각 스크린에서 필요한 제스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탭 선택해 주시고,
트랜지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졸브, 푸시 라이트, 푸시 레프트, 슬라이드 라이트, 슬라이드 레프트, 슬라이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스크린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면 좋을지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저는 그냥 인스턴트를 할게요. 그럼 탭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컷 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Maintain Scroll Position After Click, 그 다음에 Include Hotspot in Template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면서 하시고요. 자, Maintain Scroll은 만약에 스크롤링을 했으면 그 포지션에서 클릭해도 그 포지션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Include Hotspot in Template은 이 핫스팟을 이 템플릿에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언체크하고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해주셨죠? 그러면 다시 프리뷰 모드로 가서, 아래 프리뷰 모드로 가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고, 자, 일로 가셔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핫스팟 부분을 탭해주세요. 자, 스크롤 페이지로 갔죠. 스크롤 페이지로 갔죠. 자, 중요한 건 이 스크롤 페이지에서 이제 홈 버튼을 누르거나 요 프리비어스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그 홈 스크린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요 스크롤 페이지에서 요 빌드 모드를 클릭해 주세요. 빌드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픽스드 헤더를 해보겠습니다. 아까쯤에 192였죠? 192로 놔두고, 자, 요 빌드 모드에서 핫스팟을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셔서 활성화 시켜주고, 데스티네이션은 다시 홈. 그 다음에 제스처는 탭, 트랜지션은 인스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해줄게요. 다시 프리뷰 모드, 아래 프리뷰 모드로 가셔서 클릭해서 이제 위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홈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인터랙션이 가능해졌죠. 자, 다시 요 스크롤 스크린으로 가셔가지고요, 다시 빌드 모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근데 요 아래를 보시면 얘는 푸터가 있잖아요. 푸터가 있죠. 자, 그래서 픽스 푸터 해가지고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푸터의 정확한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우리가 가서 보면 푸터는 49예요. 49에 3배를 하면 얼마일까요? 예, 맞습니다. 147입니다. 그럼 가서 정확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147이라고. 왜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 되냐면, 헤더와 푸터는 그대로 고정되고, 이 안에 뷰 창에서, 뷰에서 클릭하면 그 페이지가 왔을 때, 아니면 스크롤링 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해주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은 147로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스크롤링 해서 끝까지 올려야 이 푸터가 보이죠? 푸터도 보세요. 그죠? 푸터도 같이 움직이죠? 근데 제가 빌드 모드에서 다시 몇이었죠? 아까쯤에 147 정확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뷰 모드를 해보세요. 자, 밑에 푸터 보이시죠? 푸터 보이시죠?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걸 알겠죠? 헤더와 푸터에 그거를 정해 놓으면 요렇게 안에 뷰가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만 이렇게 스크롤링 했을 때. 그래서 헤더와 푸터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서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홈으로 다시 가고, 홈으로 다시 오고. 자, 그 다음에 빌드 모드로 가셔서, 자, 요 부분을 클릭하셔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Maintain Scroll Position After Click 클릭을 해주세요. 세이브. 요 부분을 해줬습니다. 좀만 크게 해서 여기 Maintain Scroll Position
to 애프터 클릭. 그래서 세이브 하고요. 다시 여기서 한번 프리뷰 모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올라가 보죠. 올라가서 그러면 지금은 곰이 다 보이죠. 그래서 다시 홈으로 가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홈으로 가서 다시 홈으로 가서 이번에는 빌드 모드를 해서 이 시프트 클릭을 해서 메인 스크롤 포지션 애프터 클릭 세이브. 그 다음에 프리뷰 모드에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게 기억하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배 부분만 보이게 해줄게요. 그리고 홈으로 가겠습니다. 홈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테인 그걸 해주니까 또 배 부분만 보이죠. 스크롤이 이전에 요 스크롤 됐던 부분이 계속 보이게 하려면 스크롤 스크린에 버튼에 그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렇게 이전 스크롤 이전 페이지에 요 메인테인 스크롤 포지션 애프터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프리뷰 모드로 가서 이제 마저 해주죠. 여기 그 스크롤 스크린에서 이 빌드 모드에서 핫스팟을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링크 투 이렇게 홈으로 가게 만들면 되겠죠. 홈으로 가게 만들고 탭 인스턴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양한 트랜지션들은 직접 해보시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해주고 다시 프리뷰. 자, 이제 아까 핫스팟을 만들어줬던 previous 버튼 누르면 다시 홈으로 가죠. 그죠? 이제 하나 남은 게 홈에서 요 메뉴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메뉴만. 자, 다시 홈 스크린에서 빌드 모드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핫스팟을 만들어주세요. 핫스팟은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핫스팟을 원하는 위치에 움직이고 이렇게 오른쪽 끝에 제가 좀만 키워볼게요. 오른쪽 끝에 요 부분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핫스팟을 만들었고요. 자,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메뉴로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였지만 메뉴가 슬라이드 해서 보여지고 슬라이드에서 밖으로 사라졌죠? 그 기능은 뭐냐 이겁니다. 바로 스크린 애즈 오버레이. 스크린 애즈 오버레이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메뉴가 메뉴를 슬라이드 인 아웃 아니면 팝업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게 하는 게 이 스크린 애즈 오버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 애즈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제스처가 나오죠. 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저도 그냥 탭을 해주겠습니다. 대신 또 셀렉트 스크린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01- 메뉴 스크린을 선택해 주시고 그 대신 이게 있어요. 포지션이 있어요. 자, 센터에 계속 넣을 것이냐, 탑 레프트에 넣을 것이냐, 탑 라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탑 레프트에 놔주겠어요. 탑 레프트. 트랜지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페이드 인. 자, 우리는 왼쪽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인 레프트를 해주겠어요. 슬라이드 인 레프트. 자, 백그라운드 또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가 나왔을 때 백그라운드를 0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다르게 만들어줄게요. 요번엔 좀 변화를 줘보죠. 백그라운드 50% 정도 뭐 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탑 레프트 조정해 줄 수 있고요. 자, 리저브 트랜지션 혹은 클로즈 링크는
우리가 슬라이드 인 레프트 있잖아요. 왼쪽으로부터 슬라이드 돼서 나와서 보이게. 리버스는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아웃하라는 얘기예요. 반대의 모션으로. 다음에 close on clicking outside of A는 꼭 그 클로즈 버튼을 안 눌러도 밖에 메뉴의 밖에 부분을 클릭해도 자 클로즈 하라는 얘기고, fix position of overlay는 저희가 탑 레프트를 해놨잖아요. 무조건 거기에 fix 하라는 얘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됐죠. 그래서 프리뷰를 해보세요. 해보면 자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됐죠. 자, 아까 침에 X 부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안 됐고, 제가 초반에 보여줬던 거하고 다르게 저희가 백그라운드 오페시티를 조정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래서 밖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아웃사이드를 누르면 클로즈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 클로즈 버튼 부분에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만드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 메뉴 스크린으로 가셔야 돼요. 메뉴 스크린으로 가셔서 빌드 모드를 만드세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빌드 모드에서 핫스팟을 선택해 주시고, 자, 셀렉션 데스티네이션을 뭐로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링크백 또는 클로즈. 링크백 또는 클로즈.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링크백 또는 클로즈. 요거를 하시면 링크백이나 클로즈고, 이렇게 메뉴가 슬라이드 돼서 나온 거는 클로즈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에즈 오버레이랑 같이 연동해서 쓰인다는 거 아시고요. 링크백은 클로즈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리버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그런 거죠. 세이브 해주시고, 자, 그래서 프리뷰 모드로 가셔서 메뉴를 보는 게 아니라, 자, 홈에서 보셔야 되죠. 홈 스크린에서 클릭하고, 자, 클릭하고 하면 이렇게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업로드 스크린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크린들이 나와요. 요 업로드 스크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또 여기다 드래그 앤 드랍해서 새로운 스크린을 넣을 수 있고요. 또한 아니면 이 업로드 스크린에서 새로운 스크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로드 스크린은.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경로가 있는데요. 홈일이고, 자, 홈일을 눌러도 똑같이 업로드 스크린이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준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첫 화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인을 누르시면 이 올로 가고요. 프로토타입을 누르시면 됐고,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로딩으로 보지 말라 그랬죠? 홈 첫 번째 페이지, 로딩 다음에 보일 페이지에 뷰 스크린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다음은 어떻게 쉐어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아까 처음에 뷰 스크린에서 보면요, 왼쪽 오른쪽 이 버튼을 눌러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다시 여러분들의 프로토타입 스크린 화면으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순서 바꾸는 법은 아주 쉽고요. 이렇게 순서 바뀌어서 뷰 스크린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이 프로토타입을 쉐어하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쉐어해서 볼 수 있는 인터랙션을 볼 수 있는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자, 좀만 키워볼게요.
바로 아래 부분에 요 쉐어 부분이고요. 요 쉐어 부분이고, 이 쉐어 부분은 반드시 처음부터 해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자, 요 홈 부분 있죠. 홈 부분을 활성화시키시고 보이게 해주시고, 요 쉐어를 눌러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링크 세팅 중에 URL, 이메일, SMS도 있고, URL에 뭐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바로 이 URL을 카피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오프닝 뉴 윈도우를 하면 바로 이 링크에 URL이 보이고 로딩이 되고,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로딩 페이지 뭐 이렇게 홈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성화한 보이죠? 그래서 파란색 핫스팟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저기 핫스팟 엉뚱한 곳을 눌러서 인터랙션을 하지 못할 때 그 유저 사용자에게 어디가 핫스팟인지 보여주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랙션을, 그러니까 유저빌리티 테스트나 그 사용자에게 그 어디를 탭해야지 이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현한 게 이렇게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스마트폰에 인비전 앱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의 프로토타입에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직접 그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토타입을 사용할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인비전으로 앱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